아토피와 사마귀, 건선 등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원이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데요. 어떤 곳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이어서 세 번째 초대석에서는 난치성 피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계신 한의사님을 모셨는데요. 아토피와 사마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BJ 인사이드에서 함께 하시죠. 네, BJ 인사이드 이번 소식은 박세인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토피에 걸리면 가려워서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건선이나 사마귀 등 각종 피부 질환에 걸리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대인 기피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난치성 피부 질환 전문 한의원 소식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피부를 눈에 보이는 인체 표면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죠. 사실 피부는 우리 몸을 여러 가지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게다가 땀이나 피지를 통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피부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부병이 발생하는데요.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면역력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아토피, 사마귀, 건선 등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미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가려움으로 인한 불면증은 물론이고 피부가 코끼리 가죽처럼 변해서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피부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해주는 한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최근에 아토피가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찾게 됐어요. 예, 오래전부터 사마귀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제거를 해볼까 하고 병원에 내원하게 됐습니다. 사마귀와 아토피를 앓는 환자가 특히나 이 한의원을 많이 찾고 있다는데요. 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사들은 아토피 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 한의원에서는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환자가 기존에 받았던 치료, 생활습관, 식습관 등을 설문지로 확인하고요.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해 질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환자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운다고 하고요. 어떻게 치료를 진행할 건지 환자에게 안내하고 있다는데요. 이 한의원에서 시행되는 치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피부 질환이 한의원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침, 뜸, 한약 등을 이용하여 피부의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염증 등을 빠르게 제거하여 피부의 생기를 북돋아 올리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기가 흐르는 통로를 경락이라고 하죠. 이곳에서는 침 치료로 경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치료를 할 때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식 자침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약재를 혈자리에 직접 주입하는 약침도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원장님 아까 보니까 침을 시술하시는 것 같던데 좀 특이했거든요. 어떤 침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시술한 것은 약침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한약은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고 침은 좀 빠르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둘의 장점을 조합한 시술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토피 환부에 약침을 주입하게 되어서 염증을 빠르게 제거하고 피부의 면역력을 극대화시켜서 피부의 재생을 빠르게 돕습니다. 한약을 통해 저하된 인체 면역력과 피부 재생력을 키워준다는데요. 개인의 피부 질환 양상에 따라 같은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해도 약의 처방을 다르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한약을 먹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거부감 없도록 소화용 증류 한약을 만들었다는데요. 환부에 한약을 직접 바를 수 있다고 하네요. 침, 한약과 함께 주로 사용된다는 뜸의 경우는 기혈의 순환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이 한의원에서는 뜸을 캡슐 형태로 제작했는데요. 습기를 차단하고 더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한의원에서는 피부의 재생 촉진, 보습 등을 위해 외용제도 처방하고 있다는데요. 외용제 역시 천연 한약재로 만든다고 합니다. 약침부터 외용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한약재들. 이 한의원은 약재들을 전용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용 탕전실에서 소속 한의사와 한약사들이 상주하며 약재를 검수하고 감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환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자가 땀을 내서 피부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는 목욕요법과 운동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하여 꾸준히 땀을 배출해 주도록 하고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입욕제를 이용하여 목욕을 통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피부 면역력과 재생력을 키우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한방 치료 방법으로 더 건강하고 튼튼한 피부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박세린 리포터, 한의원에서 이제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한약이 사용이 되고 있네요. 네, 저도 단순히 한약을 먹기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직접 환부에 약침을 놓기도 하고 입욕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이 품질 면에서 보증을 하는 GMP 인증을 받은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이 확인을 해본다면 더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박세린 리포터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사마귀, 건선 등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원이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데요. 어떤 곳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이어서 세 번째 초대석에서는 난치성 피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계신 한의사님을 모셨는데요. 아토피와 사마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 BJ 인사이드에서 함께 하시죠. 아토피는 현대인의 난치병이라고 불릴 만큼 치료가 힘들다고 알려져 있죠. 이 사마귀 역시 부분적으로 제거를 해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고민이 크다는데요. 오늘 마지막 초대석에서는 난치성 피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계신 김의정 한의사님 모시고 아토피와 사마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이 내원 환자들 중에서는 아토피와 사마귀 질환으로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던데 먼저 아토피 질환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토피는 요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만큼 현대 시대의 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매우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아토피는 고대 그리스어 아토포스에서 유래하였는데요. 네. 일단 아토피란 말 자체가 비정상적인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가렵고 피부의 변형을 유발하는 만성 피부 질환을 아토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가 그 원인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군요. 근데 이 이유를 모르면 치료도 확실히 힘든 거잖아요. 원인을 밝힐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보통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환자분의 체질이나 아니면 뭐 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습관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서 피부의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장이 튼튼하지 못해서 뭐 잘못된 식습관 아니면 뭐 잘못된 이유식 이런 걸로 인해서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그런 부분을 조절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성인들 같은 경우 식습관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서 피부에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유식이나 식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면 아이들 같은 경우엔 부모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건데 실제로 부모님이 한의원을 많이 아이들 데리고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 따로 권고하는 일들이 있나요? 네, 일단 뭐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물자가 굉장히 풍족합니다. 네. 의약품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약물의 오남용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물에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 자체의 면역력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발표 결과에서 보듯이 옛날보다 체격들은 커졌지만 오히려 체력은 좀 많이 약해졌다.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약물을 많이 먹는다. 뭐 잘못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오남용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렇다면 역시 그 내원 환자가 많다는 사마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거 아닌가라고 추상적으로 아는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피부에 감기가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일단 바이러스 질환이다 보니 전염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프거나 가렵거나 하진 않는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치료에 집중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다는 거는 올 수 있다는 건데 확실히 옮기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귀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일단 사마귀의 치료는 전통 한의학의 치료 방법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체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가 충만하면 그러니까 외부의 해로운 기운, 즉 네. 바이러스와 같은 기운이 인체에 침투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면역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약이나 면역 약침 치료를 통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사마귀가 생긴 부분을 제거하는 치료만을 그동안은 생각을 했었는데 면역력을 함께 높이는 그런 치료가 중요하군요. 사실 아이들도 그렇고요. 피부 질환이 있으면 성격까지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질환이 있다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요. 네.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해지는 경우 뭐 우울증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피부 질환이 있다면 자꾸 감추고 움츠러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에게 먼저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래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피부는 남들에게 보여서 이 피부에 작은 여드름 하나만 생겨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 더 완벽한 결과를 바라게 되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원에 맞는 치료를 받으면 더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의정 한의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봄으로 들어서는 길목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겨우내 추위에서부터 몸을 지켜주던 다운 패딩을 옷장에 넣어둬야 하는데요. 올바른 세탁 방법을 알아두면 내년 겨울에도 더 맵시 있게 입을 수가 있겠죠. 세탁은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고요.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오리털과 거위털의 기름기가 분해돼서 탄력과 보건력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손세탁이 오히려 좋다고 하는데요. 오염이 심한 부분은 미세모 칫솔로 문질러서 제거를 하면 효과적이고요. 물기를 뺄 때는 털이 뭉치지 않게 돌돌 말아서 눌러주면 된다고 하네요. 건조시킨 이후에는 충전재가 아래로 뭉치지 않게 잘 접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비즈인사이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